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강사 퀸 양지영 선생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2024학년도 여러분의 9월 모의평가 여러분의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여러분의 확률과 통계 워낙 여러분의 무난하게 여러분의 출제가 돼서 선생님이 내가 전체적인 여러분의 문제의 난이도를 꼭 반드시 봐야 한다. 짜투리 시간에 확률과 통계를 풀지 말거라 라고 선생님이 지적했던 부분들 잘 명심하고 여러분의 문제 풀었던 친구들은 아마 끝까지 여러분을 보시고 아마 시간 안배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의 확률과 통계 23번 여러분의 문제부터 들어가는데요. 이항 봅니다. 바로 이래 EX 구하래요. MP죠. 따라서 이래 30과 5분의 1을 여러분이 곱하시게 되면 바로 이래 6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MP. 그죠?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의 24번 문제. 바로 여러분의 최단 경로를 구하는 문제. 바로 이래 길목이 이미 잡혀져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의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바로 여러분의 최단 경로의 수를 갖다 구하는 거라 A에서 P 가는 방법 몇 가지? 4가지. P에서 B 가는 방법 몇 가지? 2가지에서 답은 8가지. 정답은 3번.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게 금방 얘네 페이지가 넘어갔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의 25번인데요. 이거 기출에 있었어. 기출에 있었어. 자,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A와 B의 여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고 거기까지. 따라서 A라는 여러분의 사건과 B의 여가 서로 배반이다. 그렇다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P, A 곱 B가 5분의 1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PA가 얘죠. 그 다음에 B는 이거의 여예요. 그거의 여러분의 공통된 부분은 PA예요. 따라서 그러면 PA 곱 B라는 말은 PA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5분의 1이라고 바로 우리 친구들 알아채셨어야 돼요. 그 다음 예를 문제에서 PA 플러스 PB가 뭐다? 10분의 7이라고? 그럼 얘는 바로 10분의 2잖아. 그럼 난 여기서 이걸 알게 되죠. PB가 뭐다? 바로 10분의 5다. 2분의 1이구나. 이걸 여러분 아셨을 것이고요. 자, 문제에서 나보고 P, A의 여, 곱 B를 구하랍니다. 그죠? 따라서 그러면 P, A의 여가 어디야? 바깥쪽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것과 여러분의 B의 바로 여러분의 무슨 집합? 교집합은 어디예요? 그쵸? 바로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푸셨어야 되죠. 즉 여러분의 얘가 우리가 그러면 B에서 A를 갖다 빼라는 건데 이게 아마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즉 문제에서 여러분 A와 B의 여가 배반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 곱을 반드시 합으로 바꿔봐라. 그럼 얘는 1 마이너스고 P, A, 합, B의 여로 바로 쓰실 수 있고요. A라는 사건과 B의 여가 바로 얘를 배반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바로 얘를 PA 플러스 PB의 여로 쓰실 수 있어요. 더하기로 바로 갈라지겠죠. 따라서 하면 PA가 바로 여러분의 몇 분의 2? 10분의 2. 그 다음에 PB의 여는 바로 10분의 5입니다. 똑같이. 따라서 그럼 얘가 10분의 2에다가 바로 10분의 5를 갖다 더한 바로 10분의 7이 되겠고 1에서 바로 10분의 7을 갖다 빼게 되면 10분의 여러분의 3이라는 걸 알게 돼서 정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A라는 사건과 B의 여가 여러분의 배반이다. 그대로 여러분의 기출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됐고. 자, 그 다음 여러분의 26번도 너무 쉬워요. 정규분포죠. 세상에나. 어느 고등학교의 수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시험 점수는 평균이 68,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나보고 여러분의 이 수험생 한 명의 시험 점수, 즉 X가 그랬습니다. 나보고 55점 이상, 78점 이하, 1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고 이거 바로 무슨 하시면 돼요? 표준화하면 돼요.
따라서 얘를 표준화 P 55에서 여러분의 68을 갖다 빼서 10으로 나누셔야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3이에요. 얘가 제시되겠고 78에서 68 빼서 10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뭐 요 정도는 그쵸. 확률과 통계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요 정도는 했겠죠. 자, 그래서 얘를 표를 봤더니 1.3일 때가 0.4032. 1일 때 확률이 0.3414. 두 개 더하면 0.7445가 되겠죠. 따라서 얘를 보기에서 정답 2번 체크하면 됐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전혀 무리 없이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기까지 왔을 것이고요. 자, 이제 27번 문제. 이것도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문제 한번 보시면 두 집합 X라는 집합과 Y라는 여러분 집합이 있다 그랬습니다. X 1, 2, 3, 4 Y 1부터 7까지 이렇게 하면 뭐 그림 그릴 준비하고 계셨을 것이고 라지 X, 라지 Y로의 모든 1대1 함수 거기다 밑줄 1대1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1번 나 NS 구할 거야. 전사건. 여러분 전사건은 1대1 함수인데 우리 여러분의 1대1 함수는 이렇게 구하기로 약속했었죠. (1대1) 함수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X값이 같지 않으면 Y값이 같지 않다. 세상에. 개념에서 했던 거 그대로 냈어. 바로 여러분의 이 1대1 함수 여러분의 개수는 공역 P정역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공역이 뭡니까? 7개. 정역이 뭐죠? 4개. 따라서 얘를 7P4죠. 7P4는 7, 6, 5, 4가 되겠다. 이따 여러분의 약분이 많이 될 거라. 그죠?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이제 여러분의 분자만 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분자에 들어가는 조건이 FE가 2다 그랬어요. 뭐 그래? 그럼 2는 여러분의 2로 갔네. 그럼 이제 어떠한 여러분의 X값들도 절대 2로는 못 오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나입니다. 나라는 여러분 조건이 제일 중요한데요.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F4가 몇의 배수? 4의 배수예요. 근데 F2가 2야. 4는 여러분의 2의 제곱이고. 그렇다면 얘기죠. 뭐 1과 3과 4가 대응이 되는 아이들이 즉 여러분의 4, 6 중에 적어도 하나는 가야 되는 거야. 그쵸? 왜냐면 2를 하나만 더 가지면 4의 배수가 되거든. 적어도. 지금 여러분의 얘네들 중에 적어도 하나가 즉 여러분의 4하고 6으로 대응이 되어야 된다고? 아 그래? 그럼 나 여사건 처리해. 따라서 그러면 얘 바로 얘를 여사건이 누구냐? 자 일단 너희 마음대로 가봐. 일단 2는 솔드아웃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면 공역이 6개로 줄어들었고 피하시고 3이 되겠죠. 이게 전사건이에요. 자, 이 6P3에서 빼야죠. 4하고 6으로 가기만 해봐. 따라서 얘는 4하고 6을 뺀, 즉 여러분 4개 중에 한 곳으로 가. 이게 바로 4P3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의 뭐 F1, F3, F4가 4나 6 중에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어라 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계산을 하면 얘가 120이고 얘가 바로 24니까 빼면 여러분 얘가 96이겠구나. 자 그러면 답은요. 나 지금 얘랑 무슨 사건 처리할 거야? 여사건 처리할 거거든요. 따라서 그러면 얘 7. 아예 여러분 빼면 되는 거죠. 아예 여러분 이거 여사건 처리한 거야 이게. 알았지? 이게 아예 여사건 처리한 거다. 응. 더 이상 여러분 계산하면 안 되고 바로 여러분 이제 올리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즉 7, 6, 5, 4분의 9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그러면 약분이 되면 얘가 4죠. 그쵸? 4, 6에 24니까.
따라서 얘를 35분의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얘를 보기에서 몇 번? 4번.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다. 따라서 그러면 이 과정 중에 여기서 이렇게 여사건 처리하는 요것만 좀 생각해 주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 뭐 여기까지 뭐 별반 여러분 이상은 없는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런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뒤에 있는 29번, 30번이 아니라 솔직히 28번이었습니다. 자, 그 28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28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 여러분이 이 28번 문제를 잘 눈여겨보시게 되면 이것 또한 역시 기출에 나왔었고 그리고 예를 선생님이 기출의 재구성 수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강조했던 바로 이렇게 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주머니 A에는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힌 3개의 공이 들어있고 A라는 주머니에는 1, 2, 3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의 B라는 여러분의 주머니에는 1, 2, 3, 4예요. 네, B예요. 자, 문제는 여러분 두 주머니 A하고 B와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한답니다. 주사위를 여러분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몇의 배수면? 3의 배수면. A라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두 개를 동시에 꺼내고 그랬죠. 그 다음 여러분의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으면 B라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낸다. 이 얘기죠. 일단 여러분 대가성 실험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곱의 법칙으로 여러분 정리할 것 같고요. 곱셈 정리를 이용할 것 같고요. 3의 배수. 일단 여러분의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냐? 주사위를 갖다 던져서 3의 배수 3, 6 두 가지. 따라서 그럼 얘가 바로 3분의 1이 되겠고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바로 얘를 3분의 2가 되겠죠. 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A라는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두 개를 꺼내는 사건은 일단 A라는 주머니 3개 중에서 두 개를 갖다 꺼낸다. 3시이죠. 일단 여러분 전 사건이 바로 3가지 경우가 있겠고 B라는 여러분 주머니에서 두 개를 꺼낸다. 4C2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거는 6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밑작업은 다 해냈는데 말이죠. 문제는 꺼낸 두 개의 공에 적힌 숫자의 차를 기록한 후 이 두 개를 여러분이 꺼낸 다음에 그 두 개를 빼는구나. 그지? 차는 여러분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는 거기 때문에 그 차를 기록하고 꺼낸 공을 다시 주머니에다가 복원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여러분 이런 짓을 할 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박스 밑에 이러한 시행을 2번 반복한다고 했어요. 2번. 그때 기록한 두 개의 수, 그 두 개의 수는 차들이죠. 그죠? 그 차들의 평균을 X바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X바가 그 차들의 평균이죠. 말을 잘 이해해야 돼. 그러면 이 X바는 여러분의 그 차들의 평균인데 나보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P, X바가 2가 될 확률. 표본 평균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가장 여러분의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가 선생님이 개념 수업할 때부터 제일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번 연은 9평에 나왔죠.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의 변형이 돼서 이제 2달이라는 여러분 시간이 지난 뒤 여러분 보시게 될 수능에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의 전전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개념 딱 초반에 있는 여러분의 문제거든요. 일단 먼저 첫 번째 1번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즉 표본 평균이 2가 된다라는 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그 차들의 평균이 2가 됐다라는 말은 그 차가 이런 종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선생님이 첫 번째 요 순서상의 첫 번째 칸에 쓰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온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가
1이면 여기는 얼마? 3이 돼야 되는 거죠. 또는 처음에 차가 2인데 두 번의 차가 2일 수도 있죠. 또는 얘가 바로 3인데 얘가 1이 나올 수도 있죠. 자, 이게 바로 차들의 평균입니다. 1하고 3의 바로 평균 2 맞죠? 2하고 2의 평균 2 맞죠? 3하고 1의 평균 2가 맞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 차가 1 또는 차가 3 또는 차가 2, 차가 2, 차가 3, 차가 1.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밑작업을 해두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한 번 여러분이 시행을 했을 때, 즉 1회 시행 시 차가 1이 될 확률, 차가 2가 될 확률, 차가 3이 될 확률들을 먼저 밑작업을 다 해두셔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차가 1이 될 확률을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가 그러면 1이 되려면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3의 배수가 나와서 A라는 주머니를 건드려서 그 A라는 주머니에서 나온 그 차가 바로 1이 되는 경우. 누가 있겠습니까? 1, 2 또는 2, 3이 있겠죠. 또는 얘가 아니라 3의 배수가 안 나왔어. 그래서 내가 B라는 주머니를 건드리게 됐지. 그 B라는 주머니를 건드렸을 때 바로 차가 1이 되는 건 바로 1, 2 또는 2, 3 또는 뭐 3, 4겠죠. 한번 확률을 한번 구해볼까 합니다. 자, 이 위에 거 이런 확률을 갖다 구하시면 일단 여러분의 3의 배수가 나와야지. 그래서 내가 A라는 주머니를 건드렸어. 그래서 그 A라는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꺼냈지. 그 두 개가 이거 아니면 얘가 나와야 돼.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 다음 여러분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았어. 그럴 확률은 3분의 2야. 그래서 B라는 주머니를 건드렸지. 그 B라는 주머니에서 내가 두 개를 꺼냈어. 6분의. 바로 이런 상황들이야. 세 가지. 그래서 그러면 계산을 하시면 얘가 약분을 시켜버리면 또 이따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9분의 2가 되겠고 이 정도만 약분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얘를 몇 분의 1? 3분의 1이죠. 얘가 바로 3분의 1이니까 아예 얘를 9분의 3이라고 써놓는 게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얘가 차가 몇이 될 확률? 1이 될 확률이죠. 이렇거나 또는 이렇거나. 그죠? 그 다음 여러분의 두 번째, 선생님이 얘를 차가 2가 될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여러분의 2가 되는 상황이 또한 역시 두 가지겠죠. 3의 배수가 나왔어. 그래서 A를 갖다 건드려서 차가 여러분의 2가 되려면 1, 3밖에는 없어.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B라는 주머니를 건드려서 2가 돼야 돼. 차가 1, 3 또는 2, 4가 되겠죠. 이것도 한번 확률을 구해볼까 합니다. 자, 이럴 확률은요. 3분의 1 곱하기 얘가 3분의 1이 돼서 9분의 1이 되겠고요. 얘는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아서 B라는 주머니를 건드렸더니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시게 되면 얘가 얘라 3이죠. 그래서 얘는 9분의 2가 되겠네요. 자, 9분의 1, 9분의 2. 이게 모두 차가 2가 될 확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얘라 차가 바로 3이 되는 경우인데 A라는 주머니에 있는 공들은 절대 차가 3이 되는 경우가 아예 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는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아서 바로 B라는 주머니를 건드렸을 때 1, 4가 나오는 경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확률을 갖다 구하면 얘는 3분의 2 곱하기 얘는 6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얘가 바로 3이고 얘가 바로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분의 밑작업을 다 해두셨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밑작업을 다 해두셨으면 이제 어렵지 않아. 자, 다시 1번 알고리즘으로 가서 차가 1, 3이 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행에서 바로 3이 나올 그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1이 될 확률은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러면 계산하시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9분의 2 또는 9분의 3 더하면 얼마입니까? 9분의 5죠.
그리고 3이 되려면 이거는 무조건 2죠. 따라서 9분의 1이죠. 따라서 99, 81분의 5가 바로 차가 처음에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에서 3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차가 이번에는 2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자, 차가 여러분의 2이면 이럴 수 있죠. 처음에 A라는 여러분 주머니를 건드려서 차가 2가 될 수도 있죠. 또는 얘가 계속 또 이것일 수도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얘가 9분의 1 곱하기 9분의 1일 수도 있고요. 또는 9분의 1 곱하기 9분의 2일 수도 있고요. 또는 9분의 2 곱하기 9분의 1일 수도 있고요. 또는 9분의 2 곱하기 9분의 2일 수도 있죠. 그쵸?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얘가 99, 81분에 얘가 1에다 2에다 2에다 4를 갖다가 더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 9가 되겠네요. 조심해야 되겠다. 그치? 그 다음 여름에는 차가 3, 1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얘는 여름에는 9분의 1이고요. 그리고 1이 되는 경우는 이렇거나 또는 이렇거나. 거기에 바로 얘를 선생님의 말투에 거나라는 말이 바로 더하기잖아요. 9분의 5라 사실 이 위에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81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81분의 5, 81분의 9, 81분의 5 하시게 되면 81분의 19 이렇게 나와서 정답은 5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여러분이 쭉 여러분이 끌어가시면 좋은데 그냥 이 문제를 여러분이 그냥 다 나열해야지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설정하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조금 잘 풀어주셔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생각이 드는 굉장히 많은 여러분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28번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꼭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의 29번 문제인데요. 29번 문제는 안 어려워요. 네. 좀 실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자, 앞면에는 문자 A, 그리고 뒷면에는 문자 B가 적힌 한 장에 이렇게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A가 적혀 있고 이제 뒷면에 B가 적혀져 있는 거죠. 자, 이 카드와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해서 이 시행을 한답니다. 동전을 2번 던져서, 그럼 동전을 2번 던지면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앞면이 나오면 그것도 앞면이 나온 횟수가 2번. 이 나오면 카드를 한번 뒤집어. 그러면 카드를 한번 뒤집는다는 얘기는 A가 B로 또는 B가 A로 바뀐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 여름에는 앞면이 나온 여름의 횟수가 0번 또는 1번 이 되면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A는 그냥 A로 B는 여러분의 그대로 B로 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일단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이 얼마냐? 이 확률 구하는 건 너무 쉽죠. 4분의 1입니다. 아밥이니까요. 그럼 0번 또는 1번은 이 사건의 바로 여 사건이거든요. 따라서 얘는 바로 4분의 3이 되겠죠. 뭐 이것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나보고 여러분이 이러한 시행을 5번 반복한답니다. 아, 시행의 수가 5번. 그때 최종적으로 문자 B가 보이도록 끝나라. 그럼 맨 처음에 A로 시작했거든? 그러면 B로 끝나려면 자, 이 둘 중에 어떤 여러분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성공으로 볼 것이냐예요. 그쵸? 독립시행 확률이니까요. 누가 보더라도. 따라서 그러면 이 앞면이 2번 나오는 이 사건이 즉 내가 이 사건을 X라고 하죠. 이 X라는 여러분의 사건이 X가 즉 여러분의 5번 다 일어나게 되면 바뀌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의 5번이 되면 B로 끝나겠다. 즉 홀수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공의 수가. 따라서 얘를 3번,
한번 나와라 라는 얘기다. 이거 뭐야? 아, 이렇게 쉽게 끝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28번에서 이제 막혔던 여러분 친구들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서 이제 29번을 볼 것이고, 기존의 여러분의 29번 여러분의 문제에서 나왔었던 그 문제의 난이도를 생각하면 아, 얘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조금 불안감도 있으셨을 거고, 까고 보니까 너무 쉬운 거야. 자, 5번입니다. 무슨 시행 확률? 독립 시행 확률이에요. 몇 시? 그렇죠. 5시 5에 4분의 1의 5승이 되겠고, 더하기 5시 3에 4분의 1의 3승, 그리고 여러분의 4분의 3의 2승, 더하기 5시 여러분의 1에 4분의 1의 1승, 4분의 3의 4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의 정리하시면 분모가 다 4의 5승이고요. 얘가 1, 그리고 5시3은 여러분 10이죠. 그리고 얘가 9니까 90. 그치? 그 다음 얘가 5고, 그 다음에 3의 4승이 81이고, 계산하면 얘가 바로 496입니다. 정리하면 얘가 바로 얘를 4의 3승분해. 왜냐면 4가 2개 털려요. 그래서 얘가 분자가 바로 31이 되겠죠. 이게 최선이네요. 얘가 바로 P입니다. 4의 3승은 여러분의 64예요. 그쵸? 2의 6승이니까. 그치? 따라서 얘를 문제에서 나보고 여기다 128을 곱하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되겠니? 31에다가 2배만 하면 되겠네요. 바로 얘를 62가 되겠다. 이렇게 구하시면 됐던 문제네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마지막 여러분의 30번 여러분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30번 문제 같이 한번 보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3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습니다. A, B, C, D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가죠. 우리 여러분의 앞서 문제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H를 안 썼다는 것은 아, 이제 H가 나오겠구나 라는 여러분 증거이고, 가라는 여러분의 조건에 A가 B가 C가 D다. 나보고 이러한 여러분 순서쌍의 개수를 갖다가 구하라? 이거 H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나라는 얘라 조건에 A 곱하기 D가 홀수고 B 더하기 C가 짝수다? 이 말은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죠. A하고 D는 얘가 홀수인가 봐. 둘 다 홀수인가 봐. 근데 이제 B하고 C가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가 홀수 더하기 홀수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의 짝수 더하기 짝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네요. 그러면 먼저 얘라 첫 번째 1번은 A, B, C, D가 모두 홀수인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모두 홀수. 이건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너무한 거 아니야? 1. A, B, C, D 13이에요. 자, 1과 여러분의 13 사이에 홀수는 몇 개 있니? 7개가 있어요. 따라서 얘랑 서로 다른 7개의 홀수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으면 되는 거죠. 7H4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10C4죠. 10C4는 여러분의 계산하면 이건 210이에요. 이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치? 여기까지는 다 맞췄을 거야. 그 다음 여러분의 두 번째 2번. 여기가 문제구만. 바로 여러분 A하고 D는 홀수고 B하고 C가 바로 짝수인 경우예요. 그러면 원래 여러분 1, A, B, C, D, 13에서 지금 여러분 A는 홀수고 B는 짝수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어요. 따라서 얘가 등호는 빼줘야겠다. 그 다음 여러분 여기 C하고 B는 같을 수 있죠. 짝짝이니까.
근데 D는 또 C하고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까지. 그럼 이제 아마 얘를 여기까지 해놓은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럴 수는 있어요. 이제 이걸 따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걸 따지다가 아마 시간이 조금 모자랐을 수 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의 이 문제도 역시 H예요. 왜냐면 지금 얘는 등호가 만약에 한쪽만 없었으면 여기 하나만 여러분 있고 여기는 등호가 만약에 있었으면 내가 얘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는 여기도 등호가 없고 여기도 등호가 없어서 되게 짜증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내가 이 A는 홀수거든, 얘들아. 그러면 이 홀수에다가 1을 여러분이랑 더하게 되면 짝수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이랑 요 1을 여기다가 더할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석해서 푸는 건 어떠냐 이 말이지. 내가 이를 여기 A 자리에다가 1을 딱 더하는 순간 등호가 들어가요. 그죠? 야, 그지? 등호가 들어가요. 응. 그 다음 얘는 여기에는 원래 등호가 있고 그 다음 여름에는 이 뒤에다가 1을 갖다가 더하게 되면 홀수가 짝수가 되는 거는 맞는데 13을 넘어가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 놀아야 되니까 내가 오히려 뒤에서는 1을 뺄게요. 그러면 얘는 여러분의 짝수가 되면서 괜찮아. 그러네.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생겼네. 그럼 내가 여기다 1을 갖다가 더하게 되면 얘는 여러분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2 이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얘는 12 이하가 되겠죠. 그리고 이래 선생님이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A 플러스 2를 블라인드 시킬게요. 뭘로? A 프라임으로. 그 다음에 이래 D 마이너스 1을 내가 지금부터 블라인드 시키겠습니다. 뭘로? D 프라임으로. 야, 그래 놨더니 이렇게 되고 여기에 있는 얘를 A 프라임, B, C, D는 모두 짝수입니다. 자, 그러면 2부터 여러분의 12까지 중에 짝수는 몇 개? 6개가 있고요. 서로 다른 6개의 여러분의 짝수 중에 내가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6H4는 9C4잖아. 9C4를 여러분의 계산하면 얘가 126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앞서 우리가 나왔었던 210에다가 126을 갖다가 더하시면 336이 되겠다.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조금 아이디어 여러분이 짜는 부분이 요 2번 알고리즘에서 좀 어려웠다면 여기서 이제 아마 고생을 하셨을 수는 있어요. 왠지 답이 나올 것 같거든. 그리고 얘는 요 1번 한 게 조금 아깝거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앞에 여러분의 공통 과목에서 혹시 못 푼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일단 답을 알고 나면 여러분 쉽지만, 그죠? 답을 모르기 전까지는 매우 답답한 게 또 확률과 통계거든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30번 문제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이번 여름에는 구평을 여름에는 계기로 해서 여름에는 부족했던 부분들 아직 여름에는 꼭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남아 있습니다. 이 2달이라는 여름 시간 절대 여름에는 포기하지 마시고 수학 난이도 분명 여름에는 수능 때는 구평보다는 조금 더 변별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시면서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마지막 여름에는 파이널 과정인 여름에는 최종 점검 2교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셨어요.